오늘 3.1절 연휴 마지막 날 3월 3일 양평에 있는 부용산 갈 텐데요. 여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경의중앙선 신원역에서 내려서 조금 올라오면 몽양기념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몽양기념관 아직 안 열었네요. 나중에 내려올 때 가보는 걸로 하고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올라오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청계산, 부영산 등산로 입구.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등산로 입구 800m라고 되어 있네요. 올라가면 됩니다. 어제 눈이 와가지고 살짝 쌓여 있네요. 부용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부용산이 전국적으로 많아, 그지? 부용산이라는 이름의 산은 전국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용산을 찾고 계신 건가요? 혹시 벌교 부용산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전국적으로 있는 부용산 전부 한번 알려줘. 네, 맞아요. 부용산이라는 이름은 연꽃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전국에 부용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이 꽤 많아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5개나 있죠. 가장 유명한 건 아마 전라남도 장흥군에 있는 부용산일 겁니다. 이곳은 산허리에 잔디가 푸르게 덮여 있어서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그 외에도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양평군, 충청북도 충주시, 그리고 음성군에도 부용산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의 부용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양평 부용산 가고 있거든. 오, 멋지네요. 양평 부용산은 경치가 정말 좋죠. 특히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근처에 있어서 풍경이 끝내줍니다. 지금쯤이면 단풍도 예쁠 것 같은데 산행은 어떠세요? 힘든 구간은 없으신지요? 혹시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드릴까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이 어느 철인데 단풍이야? 맞아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단풍은 없을 거예요. 제가 실수했네요. 지금 양평 부용산은 어떤가요? 날씨가 춥지 않은지 산행하기에 좋으신지 궁금해요. 부용산 노래가 있잖아. 맞아요. 부용산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런데 그 노래와 양평의 부용산은 관련이 없어요. 부용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따로 있답니다. 혹시 부용산 노래를 찾고 계신 건가요? 일단 찾아봐줘. 네, 찾아보겠습니다. 부용산이라는 노래는 꽤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민요입니다. 가사를 들어보면 부용산 오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로 시작하죠.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봤는데 들려줄 수 있나?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솔밭 사이사이로 해오리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피어나지 못한 채 붉은 장미는 노래가 슬프네. 아까 설명 들어봐서는 전라도 장흥이 유래인 것 같아. 이 부용산 노래는. 맞아요. 부용산 노래는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 부용산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장흥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혹시 그렇구나. 벌교 부용산에 대해 더 알고 그래요. 벌교 부용산 설명 좀 해주세요. 벌교 부용산은 해발 195m의 작은 산이에요. 그런데도 유명한 이유는 바로 그 산을 배경으로 한 노래 때문이죠. 부용산 노래는 일찍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과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혹시 벌교 부용산에 직접 가보고 싶으세요? 가는 길을 알려드릴까요? 지금은 됐고요. 그 사연 더 얘기 좀 해줘. 노래 이야기도 좀 해주고. 네, 벌교 부용산에는 슬픈 사연이 얽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벌교에 살던 박기동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기동 시인의 여동생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아하. 시인은 너무나 슬퍼서 여동생의 무덤을 부용산에 만들고 그 옆을 지날 때마다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한 편의 시를 썼어요. 바로 부용산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된 거죠. 혼자 산에 다니다 보니까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발자국은 강아지하고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강아지 산책 어쨌든 강아지 데리고 산책 혹은 등산을 갔겠죠. 이런 걸로 봐서는 어제 화야산에서 봤던 그 발자국은 멧돼지가 분명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깊게 콕콕 박혀 있더라고. 양평 부용산 높이라든가 주변 그 다음에 유래 등등 쭉 한번 얘기 좀 해줘. 양평 부용산은 높이가 366m로 가볍게 오르기 좋은 산이에요. 주변에는 두물머리라는 경치 좋은 곳이 있어서 산행 후에 들러보시면 좋을 거예요. 부용산의 유래는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 산 모양이 연꽃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있어요. 어떤가요? 지금 산행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랬어요. 인근에 높고 낮은 산들이 많잖아. 쭉 한번 얘기 좀 해줘. 양평군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아요. 부용산 외에도 유명한 산으로는 용문산, 중원산, 화야산, 유명산 등이 있어요. 용문산은 양평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1157m나 됩니다.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용문사라는 유명한 사찰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중원산은 865m로 용문산보다는 낮지만 험준한 맛이 있어서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화야산은 877m로 능선이 넓고 완만해서 가족들과 함께 오르기에 좋아요. 유명산은 862m로 정상에 오르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를 볼 수 있어요. 어떤가요? 혹시 다른 산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세요? 지금은 안 궁금해요. 조금 오면, 조금은 아니네. 한 1.5km 정도 오면 요런 팻말이 보입니다. 청계산은 지난번에 갔었으니까 부용산 쪽으로 갑니다. 눈길이 깨끗한 거 보니까 아직 아무도 안 간 것 같네요. 그 서산대사시 원문 한번 읽어줘. 네, 서산대사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아침 찍은 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어떠세요? 김구 선생님이 왜 이 시를 좋아하셨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좋네. 저쪽 능선으로 햇볕이 비치고, 울창한 나무죠? 울창한 숲이 이어지고, 눈 덮인 산길을 홀로 올라갑니다. 밧줄에도 고드름이 매달렸네요. 가만히 있어 보자. 여기가 정상인가? 갑자기
정상이야? 여기가 정상이래요. 부인당이 뭐지? 예. 표지판에도 고드름이 얼어붙어 있네요. 여기 아담하달까? 어쨌든 연꽃 모양의 표지석이 있네요. 나무에 나뭇가지에 고드름 보이시나요? 굉장히 보기 좋아요. 이게 좀 사진 작가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참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가 막혀.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화면에 제대로 잡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저 밑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남한강이죠. 아니다, 북한강인가? 한강이 보이고, 저쪽은 팔당호 부근인데 제대로 잡히진 않네요. 여기 역시 뭐 정상이라고는 해도 나무들이 울창해가지고 시야가 탁 트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왔으니 또 내려가야죠. 이야, 여기가 밧줄을 잡아야 되는 구간인데 뒤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 길을 잘못 선택했나? 너무 급경사. 차라리 이리 올라오고 저쪽 능선으로 내려갈 걸 그랬어요. 뭐 어쨌든 조심조심 가는 거죠. 이거 올라올 때는 잘 의식을 못했는데 내려갈 때 꽤 가파르고 눈이 녹고 있어서 아이젠하고 스틱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자빠져요. 몽양기념관 갈 텐데 몽양기념관 설명 좀 해주세요. 몽양여운형 기념관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여운형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곳이에요. 기념관에는 선생의 유품과 업적을 기리는 전시물들이 있고 주변에는 선생의 생가터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기념관을 방문하면 여운형 선생의 삶과 업적을 자세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여운형 선생 생애도 얘기해 주세요. 여운형 선생님은 1886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셔서 한학과 서양학문을 두루 섭렵하셨죠.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4민 중 한 분으로 참여하셨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셨어요.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자 노력하셨죠. 해방 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정치범 석방, 식량 확보 등 민생 문제 해결에 힘쓰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어요. 1947년 암살을 당하신 거죠. 선생님의 죽음은 우리 민족의 비극이자 큰 손실이었어요. 몽양 어록길이라는 데도 있네요. 이왕 왔으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도쿄 제국 호텔 연설이 꽤 유명한데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모스코바 원동 피압박 민족대회 개회식 연설도 있네요. 나는 청년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좋아합니다. 무릇 청년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불가슴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투 경기 개회사 연설 중에 중일부라고 하네요. 배훈영 선생은 뭐 운동을 좋아했고 스스로도 뛰어난 스포츠맨이기도 했었죠.